최근 몇 년 동안 유방암 평균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유방암 검진을 시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캐나다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고 사항과 그 근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가 2024년에 권고안을 변경하여 이전에는 50세부터였던 검진 시작 연령을 40세로 낮추고 40세에서 74세 사이의 여성들이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지침이 변경된 이유는 미국에서 50세 미만 연령대의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추세는 안타깝게도 캐나다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40대 여성의 유방암 증가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발병률 증가가 50세 미만 연령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유방암 발병률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전체 유방암 발병률은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각 연령대를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국에서 유방암 신규 진단 건수가 매년 40대, 50대, 60대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예방건강관리특별위원회의 초원 지침은 50세에서 74세 여성에게 검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약간 다릅니다. 40세에서 49세 여성에게는 체계적인 검진을 권고하지 않지만 이러한 점과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분이 검진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2, 3년에 한 번 검진을 제공할 것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권고안의 표현 차이는 캐나다의 유방암 통계에서 여성의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 40대 여성의 경우 결정이 더 미묘하기 때문에 캐나다 예방건강관리특별위원회는 일률적 권고 대신 개인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국가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은 2002년부터 4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검진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는 한국 인구에서 유방암 발병률의 정점이 꾸준히 4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캐나다에서는 유방암 발병률의 정점이 70대 연령층에 있습니다. 또한 40에서 49세 연령대에서는 대한민국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이 캐나다 여성보다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인구를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Y축을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계 미국인 데이터를 보시면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인구에서는 40대에서 유방암 발병률이 뚜렷하게 정점을 보이지만 동아시아계 미국인 인구에서는 이러한 뚜렷한 정점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계 인구에 대한 자료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40대의 정점을 찍기보다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계 인구 자료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데이터가 17,830명이라는 매우 작은 표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40세 미만과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정확한 발생률을 산출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고 자료가 제공된 연령대에서도 오차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여성, 캐나다 거주 한국계 여성, 그리고 캐나다 전체 인구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이 그래프들을 다시 함께 보여드립니다.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Y축을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국가 단위의 권고안이 전체적인 틀을 제공하긴 하지만 실제 유방암 검진은 각 주의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됩니다. 평균적인 유방암 발병 위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검진 시작 연령과 검진 간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균 위험군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고위험군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고위험군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인에게 유방암 병력이 있거나 혈연관계 가족에게 유방암 가족력이 강한 경우입니다. 개인적 혹은 가족성 난소암 병력이 있는 경우도 고위험군에 포함됩니다. BRCA1이나 BRCA2와 같은 고위험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었거나 가족 중에 해당 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또한 30세 이전에 호치킨 림프종 등 다른 암을 치료하기 위해 가슴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로부터 8년 이상 지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4가지 고위험 요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치의를 통해 고위험군 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0세 이전부터 검진을 시작하거나 매년 검사를 받는 등의 조치가 권장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방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도 위험이 높아집니다.
영상 후반부에 치매 유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양성 유방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유방암 위험이 더 높습니다. 초경이 12세 이전이거나 폐경이 55세 이후에 오는 경우에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달 반복되는 생리주기 동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유방에서 암성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생 경험한 생리주기가 많을수록 유방암 위험도 더 높아집니다. 임신 중과 출산 후 최대 10년까지는 유방암 위험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임신은 장기적으로는 유방암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경험이 없으시면 생애 후반에 유방암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첫 출산이 35세 이후로 늦어지는 경우에도 유방암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인들은 대부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 즉 유방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코올 섭취와 흡연은 여러 종류의 암 위험을 높이며 유방암도 예외가 아닙니다. BPA나 프탈레이트와 같은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것도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함께 들어있는 폐경기 호르몬 요법을 5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방암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호르몬 피임제는 유방암 위험을 조금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과는 일시적이며 사용 기간과 사용 후 최대 7년까지에 한정됩니다. 체지량 지수가 30을 넘거나 신체 활동이 적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에도 유방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요인들은 대표적인 위험 요인들일 뿐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요인들도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방암 개인별 위험도를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두 가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링크는 유방 밀도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서 그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위험도 추정의 정확도가 더 높아집니다. 다만 이 계산기들은 유방암 위험을 계산할 때 인종을 변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시 유방암 검진에 대해 정리하자면 유방암 검진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40에서 74세,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 또는 트랜스 여성 중 최소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사용한 사람. 또 하나의 조건은 유방암 증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방암 검진이란 유방암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 검진이 아니라 유방암 진단 검사가 필요하므로 주치의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방암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방문해야 할까요? 가장 잘 알려진 증상은 유방이나 겨드랑이에서 만져지는 멍울입니다.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있을 경우 이 림프절이 커져서 멍울처럼 만져질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 피부에 붙으면 피부를 안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보조개처럼 패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유두 주변에서 발생하면 유두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유두 함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두 표면에는 여러 개의 유관 출구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서 혈액과 같은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저절로 나오는 경우 유방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피부가 붉어지거나 상처나 딱지가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림프관이 막히면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오렌지 껍질처럼 보이는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쪽만 나타나는 유방 변화, 예를 들어 한쪽 유방의 크기나 모양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유방암의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방 통증이 유방암과 관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흔한 증상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주의 권고안에 따라 평균 위험군의 경우 검진 주기는 1년 또는 2년입니다. 하지만 유방 밀도가 높은 사람은 해당 지역이 기본적으로 2년마다 검진을 권고하더라도 1년 후에 다시 검진을 받도록 안내될 수 있습니다. 유방 밀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들은 4사람의 유방 밀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무도 유방암이 없는 상태의 사진입니다. A는 낮은 밀도이고 D는 가장 높은 밀도입니다. 유방암은 영상에서 보통 흰색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흰색 영역이 많은 고밀도 유방에서는 암을 발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유방 밀도가 높은 사람들은 유방암이 더 커진 뒤에 진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년이 아닌 1년 후에 다시 검진을 받도록 안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일수록 유방 밀도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40세 이상 여성의 약 절반이 고밀도 유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여성도 상대적으로 유방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유방 밀도 진단은 첫 번째 유방암 검진 결과와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유방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을 위해 실행되는 유방 촬영술은 유방을 X선으로 촬영하는 검사이며 마모그램 또는 마모그라피라고도 부릅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은 유방을 한 번에 한쪽씩 두 개의 판 사이에 올려놓고 유방을 눌러 펴기 위해 약 10초에서 15초 동안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영상을 얻기 위해 두 가지 각도에서 촬영하므로 각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한 번, 옆에서 안쪽으로 한 번, 총 2번 압박이 이루어집니다. 유방 촬영 시 유방을 압박하는 동안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유방암 검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며 검진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 영상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